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54쪽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대단원명은 도형의 이동이고요. 평행 이동이냐, 대칭 이동이냐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된다. 자, 단원명을 보시면 평행 이동이라고 해가지고 평행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평행이란 얘기가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보통 평행을 따질 때는 두 개 이상의 어떤 직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서로 만나지 않고 쭉 연장선을 그을 수 있으면 그것이 평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이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기준이 되는 것이 X축과 Y축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평행 이동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X축과 Y축이에요. 자, X축과 Y축의 평행이 되도록, 자, X축의 평행이 되도록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 Y축의 평행이 되도록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평행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탐구활동을 보시게 되면은 요 그림을 보시면, 자, A라는 점이 귀엽게 표현되어 있죠. B라는 점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기에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동을 시킬 때에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X축에 평행하게 이동을 시킨 후에 이것을 Y축 방향으로 Y축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킨다. 다시 한번 X축이 이쪽에 있어요.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Y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방향 그대로 요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X축과 Y축에 평행하도록 우리가 도형들을 이동을 시킨다. 종류는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방법이 조금 다르다.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방법이 다르고, 그것을 좀 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가 이제 서로 반대가 돼요. 얘는 플러스의 개념, 얘는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무슨 얘기인가? 이제 밑에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얘는 굉장히 쉽고 받아들이기가 쉽고요. 얘는 얘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점의 이동이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점의 이동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155쪽 중간에 보시면 점의 평행 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어떠한 점을 X축 방향으로 뭐 2칸 아니면 마이너스 3칸, 4칸 이동을 시킨다.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러니까 B만큼 뭐 위로 2칸, 아래로 3칸 뭐 어떻게든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X축 좌표가 X였는데 A만큼 평행 이동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은 A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1번에 X좌표가 3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얘는 5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칸 옆으로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좀 더 쉽겠죠. 3,5에 있는 점을, 요 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2칸 옆으로 이동시켜라. 당연히 X좌표가 5가 되겠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위로 가라는 거예요? 아래로 가라는 거예요? 그치, 아래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Y좌표가 5인데 아래로 3칸 가면은 얘는 당연히 이제 2가 되겠죠. 2가 되겠지. 5,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래로 3칸 이동해가지고, 왜 이래? 3칸 이동해가지고 여기쯤 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점은 여기인데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4라는 점이 있었어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뭐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더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Y좌표가 4였어요. 이것을 마이너스 3만큼 하게 되면 그냥 더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제가 이걸 수업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학교 오면은요.
이번 파트,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배운 내용 쪽지 시험을 좀 볼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제가 이제 검사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쪽지 시험을 조금 보려고 하니까 수업에 좀 집중해서 임해 주시고 공부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다. 근데 마이너스 1. 그런데 x축으로 이만큼 1,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자, 2였는데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 요 표기를 염두에 둬서 잘 이제 보세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점은 p-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얼만큼 이동했느냐를 그냥 더하면 된다. 간단한 문제. 자, 그럼 이번에는 도형의 이동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봐봐. 도형과 점의 이동은 정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점은 플러스로 처리하고 도형은 마이너스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처음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점의 이동을 하고 났더니 이 플러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쓰인 거야, 얘들아. 자, 여기서 쓰인 거예요. 요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수치를 x에다가 더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리했단 말이에요. y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도형에서 이것을 마이너스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간결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기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도형의 이동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이런 표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y는 2x 플러스 1 이런 일차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y는 fx 이렇게도 표현하신 적 있어요. 그쵸? 요건 이제 fx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1을 fx로 이렇게 표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뭐 이런 설명 자체도 필요가 없긴 하지만 요 식이 y고요. 요 식도 y이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fx를 우리가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썼었어. 괜찮으시죠? 이 뜻은 뭐냐면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식이요. x와 숫자로 이루어진 식일 때 우리가 fx라고 이렇게 썼던 거야. 괜찮아요? 얘가 이제 1번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표기. 그런데 2번 경우에 따라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2x-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도 이제 순작이 있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왼쪽에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 x에 대한 것, y에 대한 것, 숫자에 대한 것 범벅이 되어 있단 말이야. 아까와의 차이점은 숫자는 똑같은데 문자가 x만 있는 것이 아니라 y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식은 식인데 숫자랑 x랑 y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럴 때 다소 어색하지만 요 안에다가 x랑 y를 같이 넣고 표기를 할 수 있대요. 별거 아니야 얘들아. 별거 아니야.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기호를 이제부터는 도입을 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다음 도형의 방정식을 이런 꼴로 나타내세요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x, y가 가로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다 몰고 써보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x, y가 각각 다른 쪽에 있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다 몰아보는 거야.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럼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이 x와 y가 뒤섞여서 나타난 식이고 오른쪽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fx, y는 0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 y가 뒤섞여 있잖아요. 이쪽은 숫자야. 그러면 선생님 이 상태는 뭐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면 왼쪽은 x, y가 이제 포함된 식이고 오른쪽은 16이야. 사실 이렇게도 쓸 수는 있는데 수학적으로 좋은 식은 아닌 게 얘가
그럼 이걸 하나 더 주면 여기다 이 16 중에 하나를 1로 넘기고 하나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니? 이해했니?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막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떤 경우엔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엔 저렇게 되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남아있는 경우에 이걸 넘겨요. 다 넘겨요. 다 넘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숫자가 오른쪽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넘겨.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요. 괜찮죠? 그럼 왼쪽은 x나 y나 숫자가 범벅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0이니까 얘를 이런 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표현일 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이 이제부터 뜨게 되면은 이 y 뭐지? 싶은 생각이 들 때는 x, y 다 한쪽으로 넘겼구나. 표기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도형의 평행이동을 배운 것은 아니고요. 도형의 평행이동을 배우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었는데 직선이 도형이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서는 막 사다리꼴, 뭐 평행사변형, 네모, 세모 이런 도형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식으로 표현하는 직선이나 2차 함수나 원 같은 것들을 이번 단원에서 이제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수학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보자. 자, 이 위에 직선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쵸?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도형이 된 거죠.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한 칸 옮기세요. 근데 얘만 옮기는 게 아니라 얘도 옮겨야 되고 맞니? 얘도 옮겨야 되고 얘도 옮겨야 되고 얘도 옮겨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x축 방향으로 한 칸씩 옮기면 이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미안. 지금 아까 그린 게 제대로 된 직선이 아니어서 모양이 좀 밉긴 한데요. 여하튼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겠지?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요. 얘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요게요. 요 점을 우리가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 칸 옮긴 요 점을 x 다시, y 다시라고 하겠어요. 괜찮으세요? 자, 요렇게 해놓고서 x에 대해서만 한번 해볼 거야. x 다시라고 하는 점은 x라고 하는 점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 자, y 다시라고 하는 점은 y랑 똑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수학자들이 이 도형의 방정식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괜찮니? 괜찮으세요? 자, 요 도형의 방정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얘를 옮겨서 만든 게 이거니까 얘를 이용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이용하고 싶었어. 그래요? 그런데 x-y-라고 하는 점들은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아니죠. 보시다시피 이 직선에서 벗어나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x-y-를 여기다가 함부로 대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학자들이 얘를 x는으로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요. 괜찮겠지? 얘를 그냥 옮긴 것 뿐이거든요. 얘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 그럼 이제 x가 있으니까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꺼낸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y라는 것도 이 직선에서 꺼낸 점이기 때문에 y를 여기다 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y랑 y-랑 같다고 하니까 y-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식이 거의 다 완성이 돼요. y를 넣을 건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y-로 표현된 거고요. x를 넣을 건데 x 대신에 이런 걸 넣는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됐다. y''은 x''이다 라는 식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 요게 요건 거야. 빨갛게 쓸걸. 자, 위에 나와 있는 식을 정리하시면은
y-는 y''은 x''이다. y-는 x''다.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얘가 얘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빨간 직선이 꼭 파란 직선이 있어야만 생성되는 직선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파란 직선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얘네가 원래부터 이 자체로 여기 있었던 직선이라면 우리가 이 식을 y-는 x-야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써? y는 x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얻어진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요. 다시를 빼는 거야. 독립적인 직선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요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초보자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다시를 빼는 거야. 다시를 빼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나타내보면 얘들아, 이렇게 이제 다시를 빼기로 했으니까 이 파란 직선 뭔데 너네 없다고 치구나 생각할 거야 하게 되면 요 다시를 빼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아까 그 파란 직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냐면 x자리에 보세요. x-1이 들어간 거야.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요 부분 있잖아요. x에다 1을 더한 다음에 넘겨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요 부분 얘를 x자리에 그냥 넣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자, x축 방향으로 결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 x 대신에 x자리에다가 x-1을 넣으시면 돼요. 선생님 왜 마이너스예요? 도형일 때랑 점일 때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런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학교 오셔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와닿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그냥 외우셔도 이번 시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자, 내용 설명이 옆쪽에 나와 있는데 봐봐 얘들아.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잖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자리에다가 x-a를 넣으시면 돼요. 뺀다 그랬지 도형일 때는. 자, y 자리에다가 y-b를 넣으시면 돼요. 도형일 때는 뺀다 그랬어.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꼭 우리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제시하거나 내용을 설명하는 선생님들만 이런 표현을 보통 쓰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켰다. x 대신에 뭐 넣었나 보세요. 이렇게. y 대신에 괜찮겠니?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다. 157쪽에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대요. 자, x 대신에 뭘 넣으라 그랬냐면 x-2. 자, y 대신에 y-3. 선생님, x 대신에 y 대신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요. 자,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x 있잖아요. 이거 대신에 x-2를 넣는 거야. 원래 제곱 있었지? 그건 손대지 말고 그대로 쓰세요. 할 수 있겠어요? 자, y 대신에 y-3 넣습니다. y-3 넣고 제곱은 1. 마이너스 1은 0. 나머지는 손대지 말고 이대로 쓰시면 돼요. 괜찮을까?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해볼게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빼라 그랬잖아. x 빼기 -4인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넣으시는 거예요. 괜찮을까?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 자,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랬잖아요. y 대신에 y-1을 넣는 거라고. 그럼 주어진 식의 x 대신에 x 플러스 4. 나머지는 건드리면 안 돼. y 대신에 괄호하고 y-1. 더하기 1은 0. 요거는 그대로 쓰세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x 대신에 y 대신에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얘를 풀어 해줘야겠지? 풀어서 x-3y 플러스 8은 0 이렇게 쓰셔야 되기는 해요. 자, 문제 3번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4 제곱 y 대신에 y-1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도 되도록이면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아이고 8x 2y 플러스 16 플러스 1 13은 0 13은 0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6, 12, 1 16, 12, 1 좋습니다. 자 문제 4번 원을 봐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러한 원과 일치하였다 그랬습니다. x축 방향으로 요거는 우리가 교실에 있으면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면 좋은데 자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통 초보자분들은요 여기에 이제 집중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라고 그랬으니까 x-a를 x 대신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실 수 있죠. 자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랬습니다. y-b를 넣어야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 1번 생초보, 왕초보가 푸는 방법. 주어진 식에서 x, y 자리에다가 각각 얘네를 넣는 거야. 이렇게 x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막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욕을 하는 거지. 너무 복잡하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들 시야를 우리가 넓혀야 돼. 자, 이 식을 가져다가 이대로 두시는 게 아니고요. 표준형,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천천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4를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고 그것을 제곱하면 4가 된다. 그치? 빼기 4 해야겠죠. 자, 두 번째 y제곱 마이너스 2y 했어요.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시면 1 돼요. 그쵸? 빼기 1 맞아? 은 0. 한 번 더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얘는 반지름이 루트 5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2,1인 원이에요.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여기다 이걸 대입해 보는 거야. x 자리에다가 제가 빨간 걸로 쓸게요. 여기다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그렇게 했더니 얘랑 일치한다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이 뒷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a는 2구나.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r제곱이 5니까 r은 루트 5구나.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 이게 완전 제곱으로 묶는 것은 조금 귀찮지만 이걸 전개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묶어놓고 평행이동 시키는 게 주어진 도형이 원일 때는 훨씬 편하다라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으로까지 가기는 해야 돼요. 얘가 이번 시간에 도형의 이동을 처음 본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보는 거야. 원의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을 찾아보는 거야.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칭시켜야 되는 원은 중심이 얼마야? 얘랑 똑같다며 중심이 0,0이잖아. 자, 도형의 이동을 잊어버리고요. 점의 이동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원을 이동시킬 거긴 하지만 지금 중심을 찾아놓은 상태예요. 그치? 마이너스 2,1, 0,0 중심을 찾아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래요? 그러면 점의 이동이야. 점을 마이너스 2,1을 0,0으로 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냐면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답은 똑같이 나오죠. 괜찮겠니? 예,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얘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공부를 하시게 될 때는 도형의 이동에서 원이 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그 자체를 통째로 이동시키기보다는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이것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가지고 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이다. 왜냐면 반지름은 이동시킨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에 있었던 원을 저쪽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반지름이 늘거나 주는 것은 아니잖아. 중심의 좌표만 변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도형을 이동시킬 때, 특히 원을 이동시킬 때는 점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문제들만 좀 풀어드리려고 창의탐구 돋보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학교 나오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창의탐구.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는 다리를 떼가지고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다. 한번 해보시고 소단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2번, 3번, 4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교과서나 연습장에 푸신 다음에 저한테 인증샷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보내주시고 우리는 2번 학교 나오시면 2번, 3번, 4번 중에 한 문제를 골라서 쪽지시험 볼 거예요. 한 개 내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눈빛이 좀 흐리하다 하면은 2개 정도 2, 3, 4번에 해당하는 난이도로 시험 보겠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